작가는 이 책에서 너무 뜨겁고 빠르게 살지 않아도 좋음을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덤덤하게 말한다. 그리고 욕심을 덜어낼 때, 느린 마음이 될 때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알려준다. 본래 아름다운 것을 더 크게 사랑하도록 이끄는 느림보 마음. 삶의 결핍과 고통으로 외로워진 현대인들에게 아름다운 울림이 된다. 문태준 산문집 느림보 마음. 펴낸 곳 마음의 숲. 시원하고 푸른 한 바가지 우물물 같은 휴식. 내가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들어온 말씀 가운데 얹힐라라는 말씀이 있다. 급히 밥을 뜨고 국을 들이켜는 밥상에서 그 말씀을 들었고, 마음이 무정차 버스처럼 바쁘고 조바심을 낼 때도 그 말씀을 들었고, 일을 차례차례 하지 않고 마구 뒤섞어 앞뒤 순서가 없을 때도 그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은 벽에 걸린 거울 같은 것이었다. 그 말씀은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또 바깥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들여다보는 작은 거울 같은 것이었다. 얹힐라라고 걱정하는 말씀,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감싸는 말씀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라. 무언가를 헐레벌떡 먹는 일에만 체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과 마음에도 급체가 있다. 몸의 급체는 어머니의 약손이 배를 둥글게 문질러 다스릴 수 있지만 마음이 체하면 명약이 없다. 그러니 되도록 마음이 급체를 앓지 않도록 앞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일이 오기 전에 마음이 너무 앞서서 미리 걱정하지도 말 일이다. 마음도 쉬어야 한다. 마음이 쉬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했으니 우리의 몸이 여름날 시원한 바닷가를 찾듯이 당신의 마음도 해변의 백사장을 찾아가 한가롭게 그늘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 기억에 남아있는 가장 멋진 쉼터는 원두막이다. 수박과 참외가 익는 원두막. 조금은 높은 곳에 앉아 바람이 사방에서 오거든 그 바람의 살들을 만질 수 있는 곳. 오수를 즐겨도 좋은 곳. 밤이면 모기장을 치고 풀벌레 소리를 이불처럼 덮을 수 있는 곳. 원두막에서의 휴식은 그 맛이 달랐다. 널은 평상에 앉아도 좋았다. 산 그늘이 마당까지 내려와 집이 어두워지면 마당 한쪽에 모깃불을 피우고 식구들이 들러앉아 국수를 말아먹는 일도 행복했다. 부채 하나씩을 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모래알 같은 일까지도 서로서로 나누던 시간들이 좋았다. 나무가 그늘을 만들듯이, 거실이 한쪽에 소파를 두듯이 우리의 삶에도 휴식이 필요하다. 휴식은 땡볕 같은 날에 내리는 한 차례의 소낙비 같은 것이다. 뒤틀린 것을 천천히 원래 자리로 되돌려주는 것이 휴식이다. 우물물로 등목을 하듯 갈증에 마음에 시원하고 푸른 한 바가지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휴식을 위해 꼭 어딘가를 찾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아침 저수지에 산 오리들이 내려와 천천히 수면 위에 미끄러지는 풍경을 상상해보라. 큰 나무 아래 나무 의자 하나가 놓여있는 풍경을 상상해보라. 시원한 폭포 아래 앉아있는 나를 상상해보라. 제주도 오름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우리의 마음은
어디든 갈 수 있고 그곳이 어디든 내가 원한다면 돌아오지 않고 오래 머물 수 있다. 이것이 마음의 놀라운 능력이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것에 지배되지 않도록 할 일이다. 몸과 마음의 고단은 몸과 마음의 어둠을 부른다. 꽉 묶어둔 보자기를 풀듯이 우리의 하루하루에도 이완이 필요하다. 몸에 잔뜩 힘을 주어 근육이 내내 긴장하고 있는 상태를 상정해보라. 누구도 그처럼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내 삶의 리듬은 내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자주 할 일이다. 지금 나를 이곳에 데려온 당사자는 바로 나인 것이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다. 내가 내 삶의 경영자이다. 부처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다. 마음을 지니되 마땅히 네모진 돌과 같이 하세요. 돌이 뜰 가운데 놓여 있으니 비가 떨어져도 깨지 못하며 해가 뜨겁게 비춰도 녹이지 못하며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못하니 마음을 지니되 마땅히 돌과 같이 하세요. 라고 했다. 나를 단속하면서 나를 자유롭게 할 일이다. 꽃밭은 저 마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마음에도 꽃밭을 가꾸어야 한다. 나의 마음도 꿀을 찾아 하늘을 날아가는 작고 귀여운 꿀벌이 되어야 한다. mir월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24일 마루에 앉아 숲을 바라본다. 녹음으로 꽉 찬 숲은 안도 바깥도 좋다. 마루에 앉아 숲을 보는 일은 행복하다. 나는 살구꽃이 떨어진 자리에 살구 열매가 살찌는 걸 본다. 벌써 살구가 제법 굵어졌다. 한나절을 지나자 가늘은 빗줄기가 돋는다. 마루에 앉아 다시 비를 본다. 녹음에 비쳐 지나가는 빗방울이 마치 녹두처럼 떨어진다. 마당 한편에는 작은 독에 수련을 심어 놓았다. 수련은 가만히 물 위에 떠서 빗방울을 맞는다. 이 세상 생명 있는 것 가운데 나는 수련의 평면을 제일 좋아한다. 사람 살이가 열매 맺듯 살 수는 없으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빗줄기에 열매가 굵어지는 일은 어떤 충만에 가까운 감흥으로 다가온다. 비는 그렇게 나무와 땅 위에 풀과 녹음의 빈 주머니를 채우며 자분자분 내린다. 빗방울이 묻 생명의 빈 주머니에 한 동이씩 쌓이면 그렇게 또 나무는 성장을 할 것이다. 빗방울 소리는 그래서 살찌는 소리, 뼈가 굵어지는 소리에 가깝다. 그리고 땡볕의 여름이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다. 마루에 앉아 비를 보는 오늘은 아주 평화롭다. 마루에 앉아 나는 호흡에 대해 생각한다. 숨이 들어왔다 나가는 한 호흡, 그 호흡 사이에 생명이 있다. 찰나찰나에 순간순간에 생명이 있다. 그러나 우린 그걸 잊고 살아간다. 나는 저 먼 나라 아메리카에 산다는 한 그루 삼나무를 생각한다. 그 삼나무는 무려 키가 120여 미터에 달한다고 한다. 수명이 2000년 정도이고 하루 수천 리터의 물을 소비한다고 한다.
나무의 꼭대기는 사막 같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그 삼나무를 사랑하는 것은 삼나무의 호흡 때문이다. 느릿느릿한 호흡 때문이다. 삼나무 뿌리가 빨아들인 물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최대 24일이 걸린다고 한다. 아, 24일. 나는 탄식한다.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꼬박 24일이나 걸려서 뿌리의 물이 꼭대기 잎으로 이동해 간다는 것이다. 24일이라는 시간을 나는 다시 생각한다. 달이 반달이 되었다가 보름이 되었다가 하연이 되었다가 흙등이 같은 그 몸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24일. 우리가 울고 웃고 일어서고 눕고 그러다 지치고 지쳐버리는 24일. 그 24일이 삼나무에게는 한 동이의 물이라니. 나는 삼나무의 호흡을 생각하고 나의 일상의 호흡을 생각한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답신이 오지 않는 이 며칠의 고단함을 생각하고 다시 삼나무가 한 방울의 물을 끌어올리는 데 걸리는 24일을 반성적으로 생각한다. 천둥이 치듯 벼락이 내리듯 살아온 시간을 돌아본다. 저문 길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너무 서둘러 살아온 것은 아닐까. 마루에 앉아 다시 조금씩 굵어지는 비를 본다. 비는 조용한 혁명처럼 내린다. 그러면서 내 주변을, 이 땅의 생명들을 변화시킨다. 커다란 바퀴가 굴러가는 것 같다. 숨을 들이켜고 내뱉는 그 속도를 천천히 늦추어 본다. 초록의 집처럼 가슴이 부푼다. 내 몸이 담쟁이로 둘러쳐진 하나의 가옥 같다. 삼나무를 그리워하며 살아야겠다. 비돋는 이 초여름 한나절이 행복하다.